인천의 관문인 월미도. 한국전쟁 당시엔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상징적인 공간. 현재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70년 전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또 비행기가 해갖고 폭격을 탁 던졌어요. 그럴 때 오빠가 머리를 맞았어요. 직통 여기를. 저는 여기만 오면 죄송스럽고 참 내가 이렇게 걷는 다리마다 우리 아버지가 유골이 묻혀서 이제 밟고 다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뒤에 가려진 월미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이곳에 살고 있는 올해 80살의 이혜자 씨. 70년 전 월미도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6남매가 오순도순 함께 살았습니다. 애자 씨는 5째로 태어나 당시 9살이었는데요. 월미도 폭격으로 둘째 오빠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폭격이 펑 했어요. 펑하니까 너도 나도 막 불바다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먼저들 도망가느라고. 예. 그러고는 저 부두에 월미도에서 마침 바닷물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바닷물이 했으면 다 죽었죠. 그래서 막 기어서 오고 그냥 펄 빠지고 그럴 때 또 비행기가 해갖고 폭격을 탁 던졌어요. 그럴 때 오빠가 머리를 맞았어요. 직통 여기를. 아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하던 아들이에요. 마을로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폭격을 피해 갯벌로 뛰어든 애자씨네 가족. 하지만 맑은 하늘에서 쏟아진 기관총 총탄까지 피할 순 없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된 갯벌에서도 동생들을 먼저 챙겼던 오빠. 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빠도 뭐 그냥 모른대요. 자기도 가서 했지만 어딘 줄 모른대요. 세월도 많이 지났고 네. 바뀌고 막 그래서. 네. 그래서 시신도 못했죠. 70년 전 폭격을 피해 월미도를 강제로 떠나온 애자 씨. 이제는 살던 곳이 사라져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애자 씨의 고향인 인천광역시 월미도.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문화의 거리가 잘 조성돼 있는데요. 월미 관광문화축제 등 해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펼쳐져 먹거리, 볼거리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월미도는 인천 앞에 있는 작은 섬으로 예로부터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평온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월미도는 제물포항의 개항 이후 전략적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강제 병합 이후 월미도에 다리를 놓으며 유원지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벚나무를 많이 조성해 벚꽃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바닷물을 데워 사용하는 조탕시설과 해수욕장을 조성해 수도권 최초의 유원지 모델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월미도는 미군이 주둔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엔 미군이 철수하고 다시 유원지의 모습을 되찾는 듯 했으나 곧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해방 후에 미군이 주둔하고 나서 그다음에 민간인들의 관광은 한동안 차단을 하다가 그다음에 월미도 조탕 시설도 다시 재개도 하고 다시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죠.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한국전쟁 직전에 이제 철수하면서
관광시설과 함께 원민들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올해 구순을 바라보고 있는 이범기 어르신. 10대 때 떠나온 월미도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70여 년 전 월미도에서 살다가 폭격을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능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저기 저 안테나 돌아가는 거 있죠? 거기쯤에 호돌이 몇 개 있었어. 거기서부터 이렇게 교통로가 유혹하니 나 있었지. 저기 저 전망대 쪽에까지 돌아가면서. 근데 이 중간에는 돌이 많아서 거기는 교통로 이렇게 꼭 들어간 데는 없어. 나온 데만 있지. 해발 108m의 월미산. 인민군 점령 시절 이곳에 인민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인민군들은 월미산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이를 위해 주민들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18살의 이범기 어르신도 아버지, 동생과 함께 방공호 작업을 위해 산에 오갔습니다. 사실상 이 주민들이 몇 명이 안 되죠. 근데 저 뒤는 거리가 많고 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 시내에서 사는 각 동에서 차출을 해서 동원시킨다고. 그러면 땅거미가 질적에 어둑어둑 하기 시작할 적에 사람들이 이제 와요. 와서 이제 배치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망가하고 먼 동에 틀려고 할 적에 틀치게 철수시켜서 다 보내. 날이 밝으면은 노출이 되니까 정철기가 떠서 다 감독하고 사진 찍어 가니까.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주민들은 방공호 작업에 동원돼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원된 사람들한테 이제 쌀을 한 컵씩 줘. 컵이 뭐냐 하면은 군인들을 차고 있는 수통 있죠, 수통. 수통컵 있죠. 거기다 컵이 하나씩 끼어 있단 말이에요. 수통컵. 그거 하나씩 줘. 한 사람 앞에 그거 한 컵. 셋이 나가서 이제 3컵을 받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밥 해결하는 거지 뭐. 1950년 9월 15일 새벽, 작전명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미 해군 상륙지휘함에서 인천 상륙작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예정보다 3분 늦은 6시 33분, 미 해병은 월미도에 상륙합니다. 인민군들이 월미산에 설치한 지하 벙커와 교통호 등을 파괴하며 월미도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에는 월미도를 확보하고 섬 전반에 걸친 소탕 작전은 정오쯤 완료했습니다. 월미도 상륙작전 시 미 해병의 부상자는 17명뿐. 반면 인민군 108명을 사살하고 136명을 포로로 생포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바로 닷새 이후에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이미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한 3개월 동안 메가더 머릿속에서는 이게 꾹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 그 작전 실행을 갖다가 엄청나게 치밀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카메라로 2100장을 찍어갖고 조수간만의 차이를 측정한 게 10cm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10m가 넘는 데서. 그래서 그 높이로 그 상륙정을 갖다 제작해갖고 상륙할 정도로 그 아주 뭐 굉장히 치밀하게 그냥 모든 부분을 다 촬영했죠. 다 확인하고. 인천 상륙작전 지상군의 상륙 지점은 3군데. 첫 번째 상륙 지점은 인천의 관문인 월미도 녹색해안. 이어 두 번째 만조가 오면 청색해안, 적색해안에 상륙하는 것.
작전 성공률은 5000분의 1. 인천 앞바다의 심한 조수 간만의 차와 좁은 수로 탓에 불가능에 가까웠던 인천 상륙작전. 맥어더 장군이 상륙장소로 인천을 선택하자 미 합동참모본부가 작전 실행 직전까지 반대했던 일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성공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반대했는데 그 불확실성의 요인 중 하나가 월미도였습니다. 특히 섬의 뒤쪽, 즉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인 월미도 동쪽은 한포 사각지대로 무엇이 은닉되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이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인민군이 월미도에서 상륙 해안 전체를 감지하고 있으며 월미도가 강력히 요새화되어 있어 힘들지도 모른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때문에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 5일 전 월미도를 무력화한 후 인천에 상륙하는 은밀한 작전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네이팜 탄과 기관총으로 무장해 월미도를 선제 폭격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전초작전, 그러니까 월미도를 점령하지 않으면은 인천 상륙작전 자체를 실행할 수도 없고 인천 상륙작전 자체가 기도될 수도 없을 정도의 중요한 요새였기 때문에 거기가 월미도를 무슨 수가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점령해야 되고 거기서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제 작전하던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월미도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이 있었는데요. 주민 규모는 120가구 600여 명, 인민군은 400명 규모. 당시 인민군은 월미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래 민간인 마을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옛 미군 주둔지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0일 폭격은 인민군 주둔지와 마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폭격의 군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려는 노력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놈이 떨어뜨리고 지나가고 다음 놈도 또 떨어뜨리고 지나가고 네 놈들이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네 밤타는.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냥 여기저기 다 떨어져서 다 타는 거지. 이 월미산 정상부터 야치 떠가지고 저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와서 불과 2, 3분 간격으로 왔다가 그냥 내밤단이라고 그 기름통이에요. 비행기 한 대 2개씩 달고 6대가 비행기 왔었는데 2개씩 달고 정폭판에다 이 동네 폭판에다 먼저 떨어뜨렸어요. 나는 이 가수로 살고 이 중앙에 산 사람들은 아마 자다가 죽었을 것 같아. 아직까지 소식 몰라요. 그렇게 막 전멸하다시피 하고 나는 이 가수로 살았기 때문에 피한 거야.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것은 네이팜탄. 마치 불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온 마을은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잠을 자던 주민들은 혼비백산 놀라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와 살기 위해 갯벌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갯벌에서 진흙을 바르고 숨었는데요. 하지만 폭격에 이은 기관총 조준 발사로 갯벌에 몸을 피한 주민들조차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다에 물이 없어가지고 바닷물이 빠져가지고 갯벌이 돼 있었거든 그쪽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 나가니까 비행기에서 이제 기총소설한 거예요. 예. 소리도 다 들리는 걸, 빠바바바바박 들리는 걸. 뭐 갯벌에 막 박히겠네요, 그냥. 그게 내부로 아까 됐지만 옆으로 기가 못하니 빡빡빡 떨어져. 그게 맞아주면 아주 죽었지. 근데 총알이 날 피해줬더만. 진실화해위가 조사한
미군 항공 공격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월미도에 3차례에 걸쳐 총 40세대의 폭격기가 폭탄 등을 쏟아부었습니다. 오전 7시 진행된 1차 폭격. 월미도 동쪽 민가는 마을에 네이팜탄을 일제히 떨어뜨리고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폭격에서는 폭격기 고도를 150m까지 하강하여 1차 폭격에서 파괴되지 않은 건물에 집중 폭격을 가했고, 마지막으로 오전 11시경 3차 폭격으로 월미도 동쪽 지역은 가옥과 건물, 숲 등 90%가 사라졌습니다. 거기 들어갔다면 죽든지 살든지 결판 내야 되는 지점인데 들어가야 된다고 치면은 무슨 수가 있어도 점령해야 될 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의심스러운 걸 갖다 다 적으로 간주하고, 그냥 이건 처음부터 민간이 있던 사실 있으리라고 확신되는 사정을 다 알면서도 적으로 간주하고 그냥 작전을 해버린 사건. 뭐 일말의 여지가 없이 폭격 양상에서 민간인을 고려하라거나 이런 것도 없고 작전 자체가 그냥 전멸시키는 것, 전소시키는 것, 이런 작전 계획하에서 그냥 실행을 한 거죠, 이 사건은. 치밀한 작전 하에 네이팜탄 95개가 떨어진 월미도는 초가집은 물론 건물과 숲이 전소됐습니다. 또한 100여 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결국 월미도는 아비귀환, 초토화됐습니다. 네이팜탄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걸 떨어뜨렸을 때 그 벙커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유도하는 뭐 작전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평가하지만, 근데 그 네이팜탄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였다라고 자기들은 평가하지만, 결국 이 좁은 지역에 있어서의 특히 이 목재라든지 그런 초가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어떤 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민간인이 틀림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는 상태에서 네이팜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거는 살상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총탄을 피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건 잿더미가 된 마을. 월미도 사는 사람 불악 동네요. 월미도 원주민 살던 불악 동네. 그러니까 이 중앙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네이팜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전멸해서 죽은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다 전멸했어. 예, 중앙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이 나요.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월미도 동쪽에는 민가 수십 호와 미군 주둔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주거지와의 거리는 불과 50여 미터. 하지만 미군 주둔지는 폭격을 전혀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 다시 미군이 그곳에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쭉 됐어.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데서 당시 17살로 월미도 폭격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전천봉 씨. 여기다 순식간에 쭉 대봤대고 민간이 월미도 주민들 사는데, 여기는 그냥 뭐 불덩어리 하나 뜨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사는 거리가 막사하고 50m 간격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는 까다가 않게 내비두고 우리도 불안만이야. 네이팜탄을 폭격시켜버려서 완전히 전멸시켰지. 한순간에 집과 가족, 모든 것을 잃은 월미도 주민들. 전문가들은 월미도에 있는 민간인들을 적으로 간주한 채 미군이 폭격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950년 그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월미도를 비롯해서 인천 지역에 대한 군사 항공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그 건조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했는데요. 특히 중요한 거는 월미도에 거주했던 민간인들도 일단은 적으로 간주해서 그만큼 민간인들과 적의 그러니까 인민군하고 구분치 않고 실제로 월미도 전체의 그 폭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작전 뒤에 가려진 월미도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희생된 가족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요. 어르신 사셨던 데가 이쯤이에요? 예, 요 근방쯤. 우리 집이 아마 요 근방쯤 됐을 겁니다. 여기. 우리 집은. 동네에서도 가운데 있었어요. 당시 송도로 피난을 갔던 지은 씨. 가족을 위해 월미도를 찾은 아버지가 희생됐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니까 송도서 막 놀는데 막 폭격 아침에 막 폭격하고 막 그런 거 엄마 저기 막 뭐 비행기가 폭격한다니까 우리 어머니 보시더니 야님 자식아 네 아버지 돌아가시는가 보다.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 이튿날 걸어오시면서 송도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오시보니까 뭐 집은 다 타고 그 당시에 아마 시신들이 여기 추산에 한 100여 명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와갖고 아버지 시신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아버지 금리빨이 별표를 하셨답니다. 이가 그 이빨을 까버듣고 이제 아버지를 아시고 이 자리에다가 거적대기 2장 얻어다가 감회장을 하신 거예요. 폭격 다음 날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 감회장했지만 이어진 폭격에 다시 월미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처음에 이렇게 해놨길래 이거 저 월미도 원주민들 합동적으로 이렇게 봉분을 해놓은 거구나.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형물입니까? 이게. 전쟁이 끝난 후 월미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다시는 이곳에 들어와 살 수 없게 됐는데요. 저는 여기만 오면 죄송스럽고 참 내가 이렇게 걷는 자리마다 우리 아버지가 유골이 묻혀서 이제 밟고 다니진 않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디가 미친이 되냐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보고 유골을 치신해서 다 한 것도 아니고 도자를 밀어버린 거 아니냐고. 이 공원화 할 시에 이게 포크레 파고 했으면 뭐 유골도 나왔을 만도 한데 그런 거. 지은 씨처럼 가족이 희생되거나 집과 재산이 불타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월미도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7살 때 아버님 여의고 나왔고 이 월미도에서 살던 사람들은 폭격에 누구만 따라 숟갈로 먹는데 하나 못 갖고 나갔어요. 알몸이로 나왔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월미도에서 쫓겨난 원주민들의 삶은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폭격으로 월미도에서 쫓겨난 원주민들은 실향민 신세로 인천항 얼음창고 등에서 돌아갈 날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당시 월미도를 떠나 이곳에서 가족들과 생활한 박채분 씨. 그냥 뭐 집도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싸놓는 창고 안에 깊숙이 들어갔는데 네모지게 그냥 세면으로 발라놓은데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폭격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월미도 사람들. 세간살이 하나 챙겨나오지 못한 이들의 삶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참 먹을 것도 없고 저는 어렸을 때 진짜요. 풀뿌리는 다 캐먹어봤지만 그것도 못 먹어서 3일씩 굶어본 적도 허다하고 옛날에
굽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게 우리 때 한 얘기예요. 우리 때.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 협상을 통해 위령사업 지원, 원주민 귀향 지원,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과 정정, 공식 기록에 등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019년 월미도 희생자 보상 조례도 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비 지원에 이어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미도 원주민들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들은 살아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인명까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도 그 땅에 살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다 쫓겨나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정, 뭐 이런 사정들은 국가가 손해를 줬으면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손해를 줬더라도 손실보상이라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위반한 거고 또 엄연한 국제법상에서 민간인 보호규정을 완전히 위반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니까 이건 불법행위이기도 하니까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죠. 인천시는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월미공원 안에 위령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미도 주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언제든 추모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월미도 주민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월미도에는 미군이 주둔했고 이후 한국 해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이후 기지를 이전하며 국방부는 인천시에 땅을 팔았는데요. 인천시가 2001년 월미도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1952년부터 청와대, 국방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의 진정서는 물론 천막농성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고 영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하고 이렇게 애타게 70년 동안을 진짜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월미도 원주민들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왜냐 거기서 옛날서부터 배 하나 이렇게 조그만 배들 하나 가지고 고기 잡아서 생존권을 유지를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피난도 광가 아니잖아. 네이버 다 터뜨려가지고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알몸으로 나오는 것도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고 뻘에서 몸을 이렇게 감춰가지고 숨겨 있다가 비행기 떠난 날에 하이천으로 나와가지고 소금창고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만히 뜨기를 요 삼아 이물 삼아 살았대요. 밥 먹을 수가 없어서 깡통 들고 밥 얻어 먹으러 다녀도 그 당시 때 다 어려운데 누가 밥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군기를 밥 먹듯 했다고 그러더라고. 폭격으로 가족과 고향을 잃어버린 채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원주민들은 여전히 귀향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귀향해준다. 말로만 들어가서 하신다 해놓고는 그 세월이 70년이 가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생전 있는 한까지는 계속 수행할 겁니다. 귀향. 보상이 아니에요. 귀향.